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비즈니스 세일즈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인 설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첫 마디에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해답은 심리학 교과서가 아니라 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자연 속에 있습니다. 자연은 단 한 번도 강요를 통해 생명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이 저항을 넘어 진화를 만들어내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인 점진적 설득, 에너지 효율, 공생과 협력, 그리고 피드백 루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을 우리 유사나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그대로 이식하여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설득을 이끌어낼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사나 비즈니스의 진짜 출발점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경험입니다. 많은 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지식부터 쌓으려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한 정보는 상대의 벽을 뚫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제품을 섭취하고 내 세포가 변화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때 비로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듯 제품을 통해 효능을 체득하면 가족, 부모님, 친구들에게 이 가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솟구칩니다. 그 순수한 나눔의 마음이 바로 비즈니스의 씨앗입니다. 내가 느낀 감동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제품이나 비즈니스를 권할 때 마주하는 거절이나 저항은 사실 지극히 건강한 생존 반응입니다.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는 생존 시스템의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벽을 치는 것은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적인 상태를 지키려는 관성의 표현입니다. 저항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연스러운 필터입니다. 이 저항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거절에 상처받지 않고 자연히 저항을 발판 삼아 어떻게 더 견고한 진화를 선택해 왔는지 그 지혜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자연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막의 선인장은 처음부터 가시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건조함이라는 환경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잎을 가시로 변형시키고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구조적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척박한 토양의 식충식물은 영양분 부족이라는 저항에 부딪히자 뿌리가 아닌 잎을 함정 구조로 변형시켜 질소를 흡수하는 파격적인 생존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초기에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저항했지만 지속적인 환경 압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설득 또한 상대방이 처한 환경적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변화의 필연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입니다. 진화는 수백만 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생존 전략입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밀렵이라는 강력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생존율이 높아지며 그 형질이 급격히 확산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의 식물들이 개화 시기를 조절하며 내성을 갖추는 것 역시 생존을 위한 형질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든 진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 시스템의 저항, 한계 도달, 변이 개체의 생존, 집단 전체의 전환이라는 일관된 패턴을 따릅니다. 우리의 설득 과정도 상대방이 처한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게 하고 새로운 대안인 유산화가 왜 생존에 유리한 선택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실행할 구체적인 네 가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DNA의 미세한 변이처럼 거부감 없이 스며드는 점진적 설득. 둘째, 변화하지 않았을 때 손실을 깨닫게 하는 에너지 효율 및 비용 대비 가치의 논리. 셋째, 혼자가 아닌 시스템의 힘을 빌리는 공생과 협력. 마지막으로 성과를 체감하게 하여 확신을 주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은 자연이 지난 38억 년 동안 생명체를 진화시켜온 완벽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하나씩 심층적으로 해부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스피치 기법과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이 선택한 설득의 기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설득입니다. 자연은 결코 급격한 도약을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진화는 복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변이들이 수만 년 동안 축적된 결과입니다.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가 결국 종의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경제적 논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는 새로운 적응에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화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변화에 드는 비용보다 커지는 순간 생명체는 저항을 멈추고 변화를 수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설득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공생과 협력입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는 내부 공생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하나가 될 때 개인이 가질 수 없는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함께할 때 설득의 에너지는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최적의 상태를 찾아갑니다. 데이터와 경험이 증명될 때 생명체는 그 변화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인 설득의 기술로 연결되는지 이제 하나씩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연의 진화 전략은 저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항보다 더 큰 가치, 생존과 번성을 제시하여 시스템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카를 폰 린네의 이 말처럼 자연은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가장 견고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변화를 수용해온 셈입니다. 위에서 자연이 자연의 저항을 넘어서 설득하고 공생하며 진화해가는 자연의 설득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게도 이 자연의 설득 기술이 가장 잘 통하지 않을까요? 이 자연의 설득 기술을 유사나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점진적 설득 적용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정이 앞서 식단을 다 바꾸고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에게 거대한 저항감을 줍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하십시오. 지금 하시는 일상은 그대로 두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실 때 이 영양제 한 포만 더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연이 진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살짝 얹어 놓는 것. 이 작은 변이가 훗날 건강이라는 거대한 진화를 완성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러면 작은 변화를 더 정교하게 전달하기 위한 스텔스 전략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기존 습관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내라고 하지 말고 양치질이나 식사처럼 이미 하고 있는 일상에 유산화를 살짝 끼워 넣으십시오. 2단계는 작은 성공의 피드백입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뿐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질문하여 본인이 스스로 작은 변화를 인지하게 돕는 것입니다. 3단계는 정체성의 진화입니다. 어느덧 고객은 스스로를 내 몸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3단계를 통해 상대방은 설득당했다는 느낌 없이 스스로 진화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인 에너지 효율의 원리입니다. 자연계에서 모든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변화에는 항상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변화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아주 냉정합니다. 변화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변화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변화를 수용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경제학입니다. 설득에서도 우리는 제품의 가격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미래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오히려 에너지를 아끼는 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현실적인 숫자를 통해 설득의 경제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매달 지출되는 영양제 비용을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거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가장 영리한 방어 기제입니다. 여기에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경제적 손실 비교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매월 약 200달러를 꾸준히 뉴트리션에 투자하는 관리형은 10년간 약 24,000달러, 한화로 약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적지 않은 돈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건강관리를 방치했을 때의 방치형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증 질환, 예를 들어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직접적인 병원비와 수술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중단되는 기회비용을 합산해 보십시오. 여기에 간병비와 가계 수입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더해지면 10년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최소 95만 달러, 즉 9억 원이 넘어갑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관리와 방치의 차이는 무려 40배 이상의 격차를 보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재앙을 막기 위해 한 달에 200달러, 18만 원을 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에너지 효율이자 경제적 논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자동차에는 보험을 들면서 반드시 노화되고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당신의 몸에는 왜 보험을 들지 않으십니까? 유산화의 제품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지출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9억 원 규모의 경제적 타격을 막아주는 내 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무형의 보험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이 중단되고 배우자의 삶이 무너집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지금 내 세포에 가장 효율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전환을 고객이 이해하는 순간 제품의 가격 저항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질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투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공생과 협력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생명의 단위에서부터 거대한 숲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나누며 하나로 연결될 때 개별 존재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기관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관들은 세포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포는 그들에게 안전한 터전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생명은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진정한 도약과 성장은 폐쇄적인 독립이 아니라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설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혼자서 모든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공생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협력의 생태계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공생의 원리가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생의 원리를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상대방이 설득에 저항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저걸 어떻게 다 공부해, 내가 저걸 어떻게 다 팔아 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유사나 커뮤니티라는 거대한 공생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영양학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그룹에는 의사, 영양사,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그들의 전문성이 당신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혼자 싸우게 두지 마세요. 이미 완성된 성공 시스템이라는 공생체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고 제안하십시오. 개인의 저항은 사라지고 시스템의 거대한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인 피드백 루프의 원리입니다.
자연은 외부 자극에 대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생명체가 어떤 변화를 영구적인 진화로 채택하려면 그 변화가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확인하는 반복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설득의 끝은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몸이 스스로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신호가 이거 정말 좋네 라고 말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죠. 데이터와 경험이 만나 확신을 형성하는 과정, 이것이 자연이 변화를 고착화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적용 단계입니다. 고객이 유산화를 통해 경험하는 작은 변화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관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결합하여 강력한 피드백 루프를 완성해야 합니다. 요즘 잠은 좀 잘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볍지 않으세요? 같은 질문으로 감각을 깨우고 인바디 점수나 건강검진 수치 같은 데이터로 그 감각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데이터가 일치하는 순간 고객은 외부의 설득이 없어도 스스로 제품을 찾는 내부적 동기부여 상태에 도달합니다. 숙면, 활력, 혈색, 이 모든 것이 고객의 몸이 보내는 진화의 신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설득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의 진화라는 거대한 스케일에서 설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항은 생명체의 당연한 본능이지만 자연은 그 저항을 뚫고 적응과 진화를 선택해왔습니다. 점진적으로 다가가 거부감을 줄이고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경제적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혼자가 아닌 시스템과의 공생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피드백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확신에 도달하게 도와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공생했기 때문입니다. 유산화라는 강력한 도구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는 멋진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유산하랩에 문의하세요.